저희 어머니는 호르몬 치료는 좀 무섭다고 그냥 뭐 콩이나 두부 또 석류 같은 그런 음식에 몇 끼니 챙겨 드시거든요. 좀 더 건강하게 갱년기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맞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콩이나 두부, 석류와 같은 음식에는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우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한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취했을 경우에 체내에서 유사한 효과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유사하기만 할 뿐 몸속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과 기능이 똑같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을 잘 지켜서 활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중년의 사춘기인 갱년기를 좀 잘 보내려면 내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 활성도를 좀 높여서 잘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갱년기 유산균 YT1을 챙겨 먹은 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겨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완경후에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을 받아주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인 ER2입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그 호르몬을 받아주는 모든 이제 표적 기관에 수용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수용체가 없으면 호르몬이 거기 가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목적지로 갈 때 버스 정류장에 들러서 버스를 타야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도 ER2라는 버스 정류장을 들러야 우리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으로 잘 이동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어때요? 버스 정류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인 ER2를 활성화시켜야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일을 하고 우리 몸 곳곳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성 호르몬이 뭐 적든 많든 ER2가 활성화가 안 되면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쓰일 수도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특히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도 감소하고 거기다가 ER2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잘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버스도 뭐 4-5시간에 한 대나 오는 건데 이 버스 정류장도 한 1시간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상가상인 거죠. 그런데 이때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용체인 ER2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자,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비커를 여성의 몸, 그리고 액체를 여성 호르몬, 빨대를 수용체인 ER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갱년기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은 상태인데 이때 ER2도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활성도가 낮아지면은 네, 우리 몸은 그렇죠. 제대로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갱년기 유산균 YT1 섭취를 통해서 멀쩡한 빨대, 즉 ER2가 활성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ER2가 잠들어 있던 여성 호르몬을 깨워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막 올라오는데요. 자, 이처럼 갱년기 유산균 YT1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ER2뿐만이 아니고 잠들어 있던 여성 호르몬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성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잘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은 갱년기주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시켰더니 여성 호르몬 수용체인 ER2의 발현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내 몸에 남아있던 이 잠자는 여성 호르몬을 깨우는 거니까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년 여성분들이 갱년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이유가 정말 다양한 증상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따라다녀서였잖아요. 근데 이 ER2를 활성화시켜서 잠들어 있던 여성 호르몬을 깨워준다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갱년기 검사에서 쿠퍼만 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쿠퍼만 지수는요, 안면 홍조, 손발 저림, 불면증,
우울증 등 12가지 항목의 정도를요, 객관적인 점수로 매겨요. 그래서 본인의 증상에 따라 점수를 매겨봤을 때 합계가 5점에서 10점 미만일 경우에는 경미한 갱년기, 10점에서 15점 미만일 경우에는 중등도의 갱년기,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심한 갱년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쿠퍼만 지수를 검사를 했을 때는 18점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심한 갱년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 유산균 YT1 섭취하고 나서는 안면 홍조 없어졌어요. 불면증, 발한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지고 약간 관절통 조금? 약간 근데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갱년기 유산균 제가 먹고 있는 YT1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증상이 나아졌으니까. 네. 실제로 40에서 60대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갱년기 유산균 YT1을 12주간 섭취시킨 뒤에 쿠퍼만 지수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섭취 6주 후부터 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섭취 12주 후에는 안면 홍조나 가슴 두근거림, 우울증, 신경 과민 등 갱년기의 다양한 증상이 완화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쿠퍼만 지수 총점이 이 섭취 전에는 무려 32.75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섭취 후에는 11.25점으로 거의 한 21.5점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쿠퍼만 지수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높은 점수가 한 54점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하게 되면은 21점이 줄었다는 거는 정말 갱년기 증상이 크게 개선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그토록 힘들게 했던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까지 좋아지면 사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도도 올라가겠죠. 네. 갱년기 유산균 YT1은 갱년기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감정 조절을 하는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뇌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생성되는데요. 우리 몸속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유산균 YT1으로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2가지 증상을 살펴보는 쿠퍼만 지수를 좀 더 세분화해서 29가지 항목으로 삶의 질까지도 평가하는 맨코일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코프만 지수가 신체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맨코일 지수는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갱년기 여성들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하게 한 후 맨코일 지수를 분석했더니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 혈관 운동 상태, 성적 상태 등 모든 항목이 개선되면서 갱년기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아, 의왕에 사시는 최경자 씨. 힘내십시오.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저한테 짜증 그만 내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아 근데 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아까 그 갱년기 때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채우기 위해서 지방을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여성 호르몬이 자기 할 일을 잘하게 되면 지방 세포를 더 채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유산균 YT1이 체중 감소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네, 정말 그 혹시가 맞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을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갱년기를 유도한 쥐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지방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